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마치고 바로 대표사님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멋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박수 준비되셨죠? 네, 자, 멀리 계시지만 박수 소리가 더 서울에도 크게 들릴 정도로 환호성과 함께 모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강서 대표사업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해변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MBA 때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진행해서 오늘은 이렇게 랜선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요즘처럼 수많은 정보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해변님께는 내가 지금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해변님께 선택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비교하면서 해변님께를 내 인생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했는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 아마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소간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성공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해변니케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해변니케를 선택할 때 과연 해변니케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다는 것처럼이나 제펄게리는 이미 70년, 50년 전에 자신의 성공을 약 20대에 서기의 어떤 재벌로서 단순하게 이 성공을 이론만이 아닌 실제 본인이 부자로서 증명했고 50년대, 70년대까지는 아마 제펄게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6가지 조건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조건을 오늘 제가 해변니케 사업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 좋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설명이 안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펄게리에 대한 6가지 조건을 잘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 해변니케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지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펄게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해야 된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보통 현금흐름 사업면에서 결국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위험도를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스템 사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50년 전에 제펄게리는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해야만이 성공이 가능하다. 현대 경제학의 구루인 이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이고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초유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또 우리의 소비 방식이나 우리의 사고 방식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군가의 의지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주는 애원이죠, 사실은. 그랬을 때 제펄게리도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출범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았거나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DT라고 이야기했어요. DT. 이건 뭐냐면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이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아마 50년 전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었고 물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품을 띄우다가 파트너에게 배달도 해주기도 하고 또 파트너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마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나오는 수당을 받아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주신 수당을 다 나눠주고 남는 수당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눠주고 분배한다는 뜻에서 디스트리뷰트라는 용어를 썼었고,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DT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이제 이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요. 결국 이제는 디스트리뷰터가 나눠주고 분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자영사업자, 비즈니스 오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IBO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A사나 이런 데는 ABO라고 하고 H사는 HBO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약자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사업은 나로부터 제국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정보를 주는 분은 하나씩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다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독립적이면서 자영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펄 게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헤벤지키가 주는 이 멋진 기회를 여러분들이 꿈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제한적이라면 우리 꿈들은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꿈이 크다면 그 꿈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충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의 꿈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든 여러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다. 아마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키워왔었고,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꿈까지 꾸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꿈들이 당대에 못 이룬다 하더라도 후배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해나가겠죠. A사가 2대, 3대 상속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것처럼이나 헤베니케도 우리가 올바르게만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만든다면 이 가치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이걸 시작한다고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그냥 해두며 파트너하고 함께하는 어떤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가 해낸 사업이고 그것들을 스폰서나 업라인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성공을 책임지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당신 때문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의존적인 단계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빨리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단계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지가 얼마나 됐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나로부터 출발된 비즈니스, 나로부터 제국이 건설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임한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자, 우리가 아이템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결과를 쉽게 가져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펄 게리는 수요가 큰 제품을 취급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요가 큰 제품. 가끔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벤츠 매장에 드림빌딩을 하러 벤츠를 사러 가니까 벤츠를 파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활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세제 파는 거, 비누 파는 장사 아니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벤츠를 파는 사람이 비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2년, 3년이 지나서 벤츠를 사러 가면은 그분은 여전히 벤츠를 팔고 있고 나는 벤츠를 사러 가는 거죠. 이미 헤베니키를 타면서 벤츠를 타는 사람이 참 많죠. 이번에도 우리 부산의 서경수 크라운 사장님이 멋진 남색 벤츠를 딱 끌고 이게 서울역에 왔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뭘 취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비행기를 팔고 탱크를 팔고 갓나는 물건을 판다면은 그걸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펄계리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들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페베니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누나 치약이나 생활용품, 위생용품들이 시장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은 가격이 미미하다는 것들 때문에, 쉽게 매출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페베니크가 만들어낸 이 작품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만한 멋진 회사가 대한민국에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마케팅 신문사 인터뷰를 처음 했던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회사가 이미 나와 있다. 두고 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가 큰 제품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최고 부자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펄계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미 샘 월턴이 월마트를 만들 때 그 월마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월마트는 월가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때 월마트에서 샘 월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우스홀드 고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비누고 치약이고 이런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들은 결국은 여러분 집 황금 덩어리였던 것이고, 그 황금 덩어리 헤게모니를 샘 월턴이 지게 되면서 전 세계 부자가 됐던 것이죠. 지금 어쩌면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쩌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지금 부상하고 있죠. 어쩌면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판매 서점이었어요. 사실 책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봤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나한테 고객이 책을 사가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홍보해야 될 제품들이 달라지겠죠. 만약 어떤 분이 골프에 관계되는 책이나 낚시에 관계되는 책을 사갔다면 그분한테 골프용품이나 낚시용품을 홍보를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겠죠. 결국은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프 베조스는 어느 날 월마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샘 월턴이 최고 부자가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재구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처럼 월마트를 와서 사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집에 앉아서 가장 편리하고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렴한 제품들을, 질 높은 제품들을 가장 쉽게 받아볼 수 있다면, 고객 제일주의, 고객 감동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전 세계 모든 고객을 아마존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아마존 회사가 유통에 뛰어들게 된 거고, 지금은 아마존 고라든지 아마존 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로 유통을 장악하고 있죠. 이미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11번가하고 합류를 해서 지금 들어오게 돼 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이나 이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생필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수요가 큰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둘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결국 뭘로 출발했어요? 어쩌면 럭키치약 하나 가지고 오늘날 LG가 만들어졌고, 결국 설탕가루 하나 가지고 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애경유지는 비누 하나 가지고 만들어졌고, 대상그룹은 미온 하나, 조미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써던 제품을 취급했던 기업들은 다 성장을 했죠. 저는 네트워크 업계도 똑같다고 봅니다. 국내 네트워크 업계가 우리가 지금 837호라는 엄청난 회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출범했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약 1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미 90% 정도 회사가 지금 사라지고 역사에 대면서 사라진 거죠. 근데 지금 그 중에서 1, 2, 3위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어떤 회사들이냐면 사실은 생활용품을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수요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똑같은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제품들이 얼마나 트렌드시하냐, 트렌드에 맞느냐.
과거에도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고 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이런 스테디셀러가 될 만한 제품들은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죠. 저는 해변기를 보면서 과거에는 한때 우리가 제품이 싸다는 것만 가지고도 선택받던 시절이 있었고 또 브랜드가 좋다는 이유만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목이 넓어지고 지혜로워지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의 기준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이나 필환경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제품을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또 기업은 그런 막대한 환경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제품을 개발했을 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런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해변이케고 우리가 맡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소비자들의 사랑받는 제품이라면 어쩌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갖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이 제품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이폴그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변이케는 엄청난 수요가 큰 제품을 가지고 있죠.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식품이나 또 이런 뷰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특별한 기능성 제품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만큼 속효성이 있어야 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제품들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나더라도 제품 한두 가지를 가지고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는 회사에 저희 회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보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미 이런 선대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미 성공했던 것처럼 해변식의 미래는 이미 보장됐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결국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과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름 없는 무명의 제품들을 내가 열심히 알려서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굳이 내 영업이 필요 없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거래가 들어오게 되고 대형 거래처에서 메이저 유통사들이 그걸 달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팔았던 나는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제조사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조사만. 제품을 만들지 않는 회사는 결국은 오늘까지 나하고는 거래할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조건의 유통회사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거래를 하고 저하고는 제품을 공급을 끊을 수도 있죠. 저도 유통을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런 값에 대한 엄청난 횡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힘들었던 시간들을 맞이했던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해변니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결국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결국 이루어진 회사들이나 결국은 불이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우리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2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제품들이 개발됐었고 또 이 제품들이 사스나 메리스 또 지크 바이러스 현재 코로나 이르기까지 정말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은 이제 와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위생용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과거에는 손을 씻는다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선생님들이 참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화장실을 가든 밖에 나왔다 되든 어떻게 나왔다든 손을 잘 닦아야 되는 것들이 일반화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위생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일어났고 이 인식의 전환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 하나의 제품에서 만족도가 커지면은 결국 뭐요? 다른 제품으로 크로스셀링이 일어나죠.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런 면에서 수도 없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고 수도 없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해변니케는
특화된 몇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퓨즈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직접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사보다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자, 우리만 네트워크 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유통을 하는 게 아니고, 유통은 엄청나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할인점, 백화점, 또 우리처럼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진행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급하는 제품과 가격과 유통이 또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우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장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큰 테마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격이 싸고 비싸고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 떠나서 결국은 우리는 서비스는 경쟁력을 못, 이제는 제품은 어떤 회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산 제품이나 미국산 제품에 비해서 국산 제품의 질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지금은 어쩌면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기도 하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어쩌면 한국 제품 못지않은 제품도 나오기도 하죠. 어쩌면 제품의 평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과 기술은 이제 우리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없이 평준화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서비스는 뭐냐면 고객의 마음까지, 고객의 감정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제품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판매도 사람들이 않을 거예요. 매스 마케팅이 가능한 제품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개인이 팔지 않아도 고객들에 의해서 AI가 다 판매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능성 제품들, 고기능성 제품들, 제품 설명이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서 퍼센트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이런 제품군들은 일반 유통에서는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제품의 사용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객의 감정까지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건강이나 감정을 여러분들이 만약 헤아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일반 마케팅에서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이테크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마음을 잡아주는 하이터치한 그런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퍼슨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언택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만날 수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다 마스크를 써야 되게 되고 식당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결국은 우리가 언택트 사이라 해서 안 만나고만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선택적 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대면 사회는 비대면 사회가 맞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만나야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필연적인 대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꿈이 공유되고 제품이 절실히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주고받을 사람들끼리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위험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비대면 사회가 될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하고 단순하게 필요가 아니라 정말 본인한테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낄 때 우리는 코로나는 비대면을 뛰어넘어서 선택적 대면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다른 것들은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이런 제품의 고기능성 제품들,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제품을 제대로 컨설팅 해주려고 본다고 보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위험스럽지만 우리를 만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정말 어떤 회사도 누구도 갖지못한 경쟁력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 회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트워크 회사를. 일반 유통은 놔두더라도 같은 네트워크 회사끼리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저는 과거에는 우리가 식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때는 정말 좋다는 건 다 먹었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장육부라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지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게 되고, 어느 한 가지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나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한 식품을 먹지 않고도
아주 효과적인 제품들 다이제스트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은 작은 제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많은 것들을 먹어가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죠. 간 독성이 강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면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케어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저는 봐요. 다른 회사는 우리는 제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잘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많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다이제스트하게 결국 단순한 것이 최고죠. 단순하게 우리가 작은 제품이지만 강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도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내 식솔들에게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것들 복지라든가 급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잘 주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싶지만은 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받는 사람은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신랑이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주냐고 그래요? 좀 더 갖고 오지 그러냐고 그래요? 네? 다음 달은 더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신랑은 쇠빠지게 일해서 갖다 주는데도 고생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받는 사람은 좀 더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정말 해변이케는요, 제가 과분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과분한 보상. 과분한 보상.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남들과 똑같은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 돌아오는 인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대봉점에 가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품도 나도 먹고 남편도 먹고 아이도 먹다 보니까 예전에 못 먹던 제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돈을 벌려고 왔는데 돈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 우리 은주사님은 그렇게 물어보고 은주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분에게. 우문우답이 있고 현문현답이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을 하면은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도 쳐도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냐? 그러면 둘 다 죽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변리키 사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냐고 이야기했으면 이건 농사 짓는 비즈니스고 가치를 만드는 비즈니스고 결국 내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돈들을 우리가 나중에 권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자, 빌딩을 짓고 있는데 지을 때 돈이 들어가요? 돈이 나와요? 한번 빌딩이 완성될 때까지는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거기다 계속 인건비고 자재고 집어넣고 금융도 일으키고 없으면 진짜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하나가 완성될 때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나한테 주는 권리적인 소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며칠 짓는 것이죠. 해변리키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빌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비도 필요 없고 수리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만들어만 놓으면 매달 임대료가 세금도 임대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어떤 분들은 대리운전을 해가면서도 아르바이트 다른 일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가치나 미래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달에 내가 어디 식당에서 일해도 한 달 15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벌기는 그냥 있는 거 더 깨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업의 가치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플랜시트를 한장 줘볼래요? 만약에 우리가 100일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나쁜 습관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 100일이라고 그래요. 100일. 그러면 100일 동안에 연금을 100만 원씩을 벌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준다면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100만 원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1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3, 4개월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만들 수가 있다면 어쩌면 이 사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서 3개월 동안 만에 10억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충분함을 넘어서 과분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한 달에 3개월만 10억을 봅니까? 제가 MBA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1년에 50번 이상만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한 달에 10억짜리 건물을 제가 분양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하 100만 원, 300만 원 보장해 준다고 그러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건을 팔고 내일 또 팔고 또 팔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정말로 감동을 해서 본인이 지불한 돈에 비해서 사용 가치가 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감동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제품을 털고 누군가에게 버즈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여러분들이 해변이케에서 연금의 가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이 정보가 소중하다.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설마 저런 일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한 달에 수천씩 수억씩을 벌고 있죠. 오늘 부산에서 엠버서 사장님 오셔가지고 오늘 저하고 미팅을 많이 하시고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암 치료 때문에 2월에 서울에 계신다고 하는데 자 그분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든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지방으로 집을 옮기고 파트너들하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 달에 약 3, 4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작년에 한 4억 정도를 버셨다고 그래요. 작년에 4억. 자, 그분이 처음부터 사업을 본 건 아니에요. 한 3년 동안은 맨땅에 헤딩을 했죠. 고생 좀 많이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지도 않았어요. 정말 호빵처럼 얼마나 동글동글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도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성공했다고 아는데도 성공자처럼 보인대. 돈을 버니까 달라지는 거겠죠. 그분이 무엇 갖고 돈을 벌고 무엇 갖고 부자 됐을까요? 특별한 능력 있나요? 슈퍼맨인가요? 아니에요. 돈이 안 되는 것들, 돈 안 되는 시간에도 그게 돈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가치를 만드는 것들이고 그런 시간들이 통해서 우리가 돈 버는 시간들을 만들죠. 자, 돈이 안 되는 구간들을 통과했을 때 돈이 되는 구간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는 구간들이 반드시 있죠. 이 비즈니스가 그래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이 있냐고.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냐고. 정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까지 돈이 안 된다도 네가 할 거야?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해도 돈이 안 나오는 구간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 나오는 구간을 만난다.
오늘 최영솔 크라운 사장님이 엠버서더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만약 일반 자영업자 한다면 가게를 문 닫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입원해도 서경석 크라운님이 또 다음 달도 혹시 매출할 거야. 그럼 또 4천, 5천만 원 또 벌겠죠. 자, 그분은 병원에 들어 누워있고 치료를 받아도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은 그런 미래 멋진 시간들을 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돌아오는 가치는 너무나 대단한 거랍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 헛고생이고 힘들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스티븐 코비도 그런 이야기 했죠. 끝을 보고 시작하라. 지금 눈앞에 돈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힘든 거 안 힘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이런 것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되는 것처럼이나, 여러분이 정말 큰 성공을 싶다면 이 힘든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걸 넘기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업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변니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고생에 비해서 갖다 주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다. 고생은 하찮은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그렇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가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은 인노스 게임이죠. 누군가의 성공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있고 누군가가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성공은 그 가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수천 수만 명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아니겠죠.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온리,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끌고 내가 이루어지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정말 가치 있는 성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발판한 사람은 성공한다. 우리 사업은 그리고요,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파트너를 돈 벌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최영수 소장님이 특강을 잠깐 한 20분 했는데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사파이어 이달에 200만 유저기 해주세요. 내 밑에 있는 에메랄드 300만 유저기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가 매달 1,000만 원 매출을 소식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당신이 얼마를 파는 게 중요한 거, 당신 파트너가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서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방법이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파트너는 된다놨는데 나는 내 물건 팔러 다니면서 내는 돈을 되니까 나는 팔고 다니는데 파트너는 어디 갈지를 몰라지. 어디를 갈지도 몰라. 그런 파트너를 놓고 내가 물건을 팔고 다녀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파트너를 줬으면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마음먹었으면 그 꿈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달달하고 것도 자기는 딴 데 가서 제품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것 일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해변지키는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보상을 해줄 겁니다. 멋지게. 우리가 전화번호 다이얼을 다 돌리지 않으면 한 번 하나만 틀려도 엉뚱한 데가 걸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 비즈니스는 제로입니다. 6가지 조건들이 어려운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통해서 해변니크가 이런 조건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저는 이영 회장님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회사나 연역이나 다 좋지만은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는 해외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뭘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사를 찾고 싶었고, 만약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회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리딩 기업이 나올 만한 그런 멋진 회사가 이제 생겼다.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회장님은 멋지게 한 판 마당을 깔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회사는 여러분 것입니다. 회장님이 26년 동안 만들어놓은 회사를 우리에게 온전히 내놓고 마음껏 해보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결국은 플랜을 성장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이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고 결국 수많은 사람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성공의 크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무대에서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성공을 발표하는 여러분 성공의 크기는 더 커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해변이케가 어쩌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멋진 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죠, 사실. 이거에 만약에 이 6가지 조건을 잘만 이해한다면 정말 해변이케 같은 사업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비슷하긴 할 거예요. 그죠? 길거리 가는 여자나 우리 집사람이나 똑같은 여자예요. 가서 아는 체를 하고 아무한테나 치근대 때면 싸대기 맞기 좋겠죠. 똑같습니다. 해변이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해변이케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여러분이 해변이케 하고 있으니 해변이케가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제프그리의 6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변이케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확신한다는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믿고 여러분 스폰서를 믿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성공을 이끌 시스템을 믿고 마지막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미래는 이미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이 나라로 와 있던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이고 또 해변이케는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변이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하루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